이런 날은 PB분들도 좀 힘드시죠? 네, 평상시보다는 조금 문의도 많고 긴장도 더 많이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남부권이 아주 그냥 핫하잖아요. 네. 반도체 서시아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객분들도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오늘은 떨어졌지만 또 어제 엊그제는 또 많이 올랐단 네. 말이에요. 장이 올라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마 고객분들, 자산가분들도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좀 그게 뭐 썩 편하시지만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자산가분들, 고객분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특히 6월 들어서 변동성이 예. 굉장히 커지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신 자산가분들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금화가 계속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현금화가 6월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런 현금화된 자금을 통해서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는 다시 좀 진입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여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어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만 하더라도 블랙 튜스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좀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아, 그래요? 네, 월요일도 사실 오전에 상승했다가 이제 오후에 상승이 좀 하락으로 전환됐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일시적인 하락폭에도 조금 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 주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도 지금 이제 제가 센터 들어가면 아마 추가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떤지 문의하시는 자산가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지금 이번 주에 벌어졌던 지난 블랙 튜스데이라든가 네.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요렇게 네. 떨어질 때 네, 그동안에 현금화였던 자산가분들이 네. 주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던가요? 일단 현금화 됐던 주요 투자 종목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렇죠. 펀드나 ETF 그렇죠. 상품이나 지수와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같은 비슷한 이제 패턴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 업종이나 종목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네. 지난번에 현금화했던 이익 실현했던 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하반기 지금 향후에도 또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로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 이제 확정된 그 수익에 대한 이익은 보유를 하되 다시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전망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네. 10만 원에 사서 네, 20만 원에 2배면은 됐어 하고 팔아요. 이익 실현을 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7,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30%나 떨어져서 17만 원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20만 원에서 나는 원래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던 건데 나는 원가가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7만 원까지 떨어졌어도 이제 삼성전자의 원가는 눈에 보이는 게 17만 원이니까 어우씨 내가 그때 샀을 때 70%나 올랐는데 내가 지금 또 살 수 있나?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답니다. 이게 이제 위험회피 네. 심리 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자산가분들의 얘기는 내가 ETF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상품들을 이건 너무 많이 올랐나? 또는 분위기가 좀 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팔았다가 이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그 종목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가를 삼성전자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10만 원으로 보지 않고 17만 원을 시작으로 보는 게 좀 일반 투자자와 좀 자산가의 좀 인식 차이 내지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다른 종목 사지 이렇게 되지. 근데 자산가들은 그게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 현금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된 자금에 대해서만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평가에 대한 수익률이 이제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 만큼 이제 시작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이전에 내가 들어갔던 가격과 비교를 굳이 하시는 분들이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팀장님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왜 그 양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또 한번 네. 생각을 하게 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시면 네. 이제 이제 또 이제 뭘 할까 네.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됐을 때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뭐 투자 상품이나 섹터나 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반도체는 당연히 그렇죠. 뭐 뭐 그건 지금도 당연한 유효한지 내지는 뭐 이미 이제 이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네.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네. 문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아닌, 그러니까 소위 뭐 연초 내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업종들 중에서 뭐 조선이나 조방원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하시는 타입입니다. 보유를 네. 하고 있든 또는 안 갖고 있든 간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어차피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나 테마를 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의 편차라든지 내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나 테마들이 같이 오르지는 않는 분위기인 만큼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도 말씀하셨던 게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 뭐 여기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례 없는 네. 나도 전에 내가 한 20, 30년 했는데 이 바닥에서 뭐 본 적이 없는 반도체 쏠림 그다음에 반도체 차별화된 장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산가분들은 그동안에 돈을 버셨던 게 아마 이런 장에서 돈을 버신 건 아니었을 거라 네. 아마 그분들께서도 좀 당황하시는 네.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응하시고. 지금 일단 뭐 연초부터 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정도의 쏠림이 그렇죠. 없었고 뭐 일부는 수익을 나서 이익 실현이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지금 같은 장세는 자산가들 역시도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 그렇죠. 거고 특히 이제 투자에 있어서 조금 분할의 전략을 고수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양반들은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분산인 거잖아요. 예. 하나의 몰빵이 아니라. 네. 근데 지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네. 지금 수익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이 네. 됐으니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하신답니다. 지금 뭐 약간 양극화 내지는 이제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이것도 투자의 어떤 경험이나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그렇죠. 있는데 자산가들 역시도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증시의 참여도가 조금 빈번하지 않았고 경험이 적은 자산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좀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서 이런 주도 업종에 대해 아무리 주도 업종이라 할지라도 네,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주도 업종으로 좀 주요 업종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으신 것 쏠림에 같고요. 편승하자. 네. 그리고 이제 자산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런 사이클을 뭐 20년 여러 번, 네.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더 담아서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추자 내지는 아예 그냥 장기로 갈 것으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하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좀 그냥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건 남 얘기고 네. 이제 팀장님 모셨으니까 이제 팀장님 판단을 이제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산가분들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지금 팀장님도 사실 이게 처음이라 네. 팀장님도 사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가 되셨을 테니 팀장님은 요즘에 어떻게 고객 대응을 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게 이런 분산에 대한 효과 내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조금 더 완화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보유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좀 드렸는데 분산시켜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제가 보는 상황은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수급 효과에 의해서라도 네.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쵸. 내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할 때는 좀 이제 수익률이 낮거나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업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나 아니면 보유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바꿔서 네,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팀장님의 좀 바뀐 판단을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피드백은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을 해.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나는 그냥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가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양하게 나오시겠네요. 근데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아마 대다수의 이제 자산가들께서는 뭐 그렇게 만약에 PB가 판단한다면 자기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네, 결국은 좀 반도체 주도하는. 쪽으로 네. 가고. 그러면은 요즘에 그 자산가분들이 사시는 종목이 그러니까 반도체 뭐 요즘에 S7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가 쭉 해서 근데 주로 그쪽으로 이분들이 타시도록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개별주로죠. 개별주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ETF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ETF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ETF로 대응하는 것을 좀 가장 추천드리고요. ETF 로 내지는 이제 펀드, 공모펀드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운용력의 어떤 좀 기지가 발휘되어야 매니저가 하는. 할수 있는, 네. 아니면 패시브라도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에서 조금이라도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좀 하는 ETF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100을 네. 이제 뭐 이익 실현을 했던 새로운 현금이든 간에 만약에 100을 지금 이제 팀장님이 고객분한테 자산가분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100을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이냐 뭐 이렇게 여튼 조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에 그냥 예입니다. 어떻게 주로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6월 전만 하더라도 100을 갖고 오시면 대부분은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뭐 60%에서 한 70% 정도 내외는 주식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채권이나. 네, 예금이라든지 이런 무위험 상품에도 좀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실적 장세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구간에 그렇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50% 정도만 일단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 일부 분할로 좀 들어가서 최대 한 80% 정도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가지고 가자. 가지고 가고 20%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갖고 가거나 내지는 이제 뭐 그 20%마저도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 뭐 네. 채권과 혼합되어 있는 아. 어떤 상품들에 좀 투자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심지어는 운용사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다가 채권 단독 단기채. 혼합, 네. 예, 굉장히 혼합, 많이 나와 그게 있습니다. 많이 뭐 조 단위로 돈이 누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KB 자산운용가 그쪽 처음 그걸 출시를 했는데 이거 참 굉장히 시장에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그 쏠림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쏠림만큼이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리스크를 좀 줄이거나 해지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상품을 좀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를 넣더라도 반도체를 담아내는 뭐 ETF가 됐든 뭐 상품들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좀 하는 거군요. 상품에 대한 다양성도 있겠지만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동성 장세를 대응할 때는 어떤 상품을 분산해서 내가 어떤 위험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기간 수익을 짧게 잡아서 목표하는 수익을 짧게 잡아서 좀 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한다라는 전략이 좀 자산가들한테도 지금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아, 목표 수익률을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 말씀하셨으니까 전에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전에는 뭐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의 자릿수. 목표 수익률을 항상 이제 원하셨고 시장이 사실 거기에 부응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10%가 안 돼, 그러니까 10%라는 이 두 자릿수가 안 되더라도 일간 변동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나 매도의 타이밍으로 노리자. 그러면은 매매가 되게 짧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이번 장세는 좀 매매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주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길게 갖고 갔을 때 계속 이렇게 패턴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자산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6월이라는 이 특수성이 네. 뭐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자 리밸런싱도 하고 뭐 옵션 만기도 네, 뭐 그런 있고 것도 있고 뭐 전쟁에 대한 종전 그렇죠, 얘기에도 그것도 있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을 활용해서 이런 좀 단기 트레이딩의 좀 방식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뭐 2, 30억, 3, 4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분들을 주로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로 좀 들은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아주 뭐 다양한 분야의 뭐 연령도 그렇고요. 자산 규모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또 뭐 정말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고 네.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PB 팀장으로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조언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구간입니다. 특히 7월 초까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물론 좋은 주식들과 테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을 하려면 이익 실현을 적절한 목표 수익률 내에서 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께서 잘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은 뭐 여기 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그 20년, 30년 된 그런 분들도 다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그런 시장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좀 과거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막 쏟아지는 소나기를 굳이 하면서 맞을 필요는 네. 없는 거니까 좀 단기, 좀 짧게 이럴 때는 쳐가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투자 전략 잘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